안녕하세요, 고성준이라고 합니다. 저는 30대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. 이 영상은 제 일기 영상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개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시간을 낭비한 짓이 될 수도 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자바의 정석 1권 공부를 모두 마치고 나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공부하고 난 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. 일단은 제가 이 책을 공부하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금 개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저는 좀 특이하게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앱을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스프링 강의 같은 거 막 듣고요.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는 어플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플러터 관련된 강의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했죠. 만들고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어플을 완성을 시켰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내가 스프링이랑 그 다음에 플러터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익숙해지긴 했는데,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가는 어플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그 기본기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는 거죠. 왜냐면 스프링 관련된 강의를 이제 막 듣다 보면 기본적으로 스프링이라는 게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워크니까 자바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막 약간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감으로 이게 대충 이런 거겠지?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 같은 게 나오면은 그냥 전후 문맥으로 대충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.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사실은 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감이 있었죠. 이거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나무젓가락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은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철근으로 바꾸고 싶은데, 그래서 그런 갈증이 있다 보니까 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이 책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책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. 무겁고 크고 이렇단 말이에요. 저는 이제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게 멍청하게 그 생각을 못했어요. 이거를 PDF로 스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.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,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뭔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, 전공서적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이제 무거우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장 한 장 스캔을 뜬 다음에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필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작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걸, 바로 가서 이제 스캔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코딩 관련된 책들은 워낙에 두꺼우니까 스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정말 편해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사실 독서하는 것처럼 편하게 그냥 읽었어요. 여기 있는 예제들 막 일일이 써가면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읽었어요.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응용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를 스킵하고 여기를 갔다고 해가지고 이쪽 지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왜냐면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바닥이 되는 지식들을 좀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든 강의에서 어디 주워 들었든 간에 나름대로 입력된 정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정독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독서하듯이 이제 읽었습니다. 대신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코드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코드는 왜 이렇게 짰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그래도 하면서 갔어요. 또 읽다가 보니까 약간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. 이게 제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처음 접했더라면 그냥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겠거니 하고서는 읽었을 것 같은데,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,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별로 안 쓸 것 같은데,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이거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 라는 정도 수준만 알고 있어도 별 문제 없지 않을까? 왜냐면 어차피 이런 게 필요한 순간이 오는 거는 꽤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은데,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어차피 다시 찾게 될 텐데 내가 이거를 지금 막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긴 했는데 내가 중요한 건데 혹시 넘긴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서 이거는 현직 개발자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뭐해? 그냥 있는데 왜? 그럼 나 뭐 좀 물어봐도 돼? 어. 오케이, 알겠어. 회사 이름 밝혀도 돼? N사 정도로 밝히면 될까? N사?
엔사. 엔사 괜찮아? 자바의 정석 있잖아. 여기서 내가 보면서 이런 거 중요한가? 이런 생각 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? 응.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좀 판단을 해줄 수 있어? 그래? 오케이. 이거 진법 막 10진법, 2진법, 8진법, 16진법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중요해? 너 이거를 네가 예를 들면 네가 실무를 하면서 응. 막 이런 걸 쓴 적이 있어? 근데 그 뭐 쓴다 안 쓴다가 아니고 그럼 어렵나? 어렵나? 예상치 못한 질문이네. 어렵나? 그냥 그런 거지. 내가 개발을 하면서 나 이거 한 번도 그냥 쓰지도 않았고 이런 거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내가 이거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지.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마음이 이 새끼야 이거 이해해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은 그냥 뭐 몰라도 되지? 뭐 이런 느낌이야? 변환하는 게 어렵나? 아니 변환하지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나? 왠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는 거야. 근데 예를 들면 막 이럴 수도 있잖아. 갑자기 뭐 어디 개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뭐 누구누구 씨 이거 저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지. 너 엔드랑 오어 연산은 아나? 엔드랑 오어 연산? 엔드 오어 쓰지. 그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뭔지 알아? 몰라. 그런 게 다 이진법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? 이진법 알아요? 자주 쓰진 않지만 뭔가 이거를 대화를 할 때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시면 돼요라고 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걸 왜 모르지? 병신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? 병신까지는 아니고 너 병신까지는 아니야. 이걸 모르나? 하나를 배우면 10가지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에서는 당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.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. 물론 너는 이제 쉬프트 현상을 쓰지 않겠지만 리듬도 했던 말이 뭔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깊이 파보는 사람이랑 근데 그 파보는 습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할 만큼이면 그거는 일머리가 없는 거지. 야 이게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통화가 많이 길어졌는데 편집할 때 많이 잘라낼 거야. 그래. 어쨌든 시간 내줘서 고맙고 감사. 뭐 친구의 말을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.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면은 그렇게 스킵을 하고 중요한 것 같은 부분들만 좀 더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기본이라는 것들은 그게 축적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자세를 늘 유지해라. 네,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제 의도와는 달리 친구는 이제 저한테 제가 공부했던 그 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조금 뼈를 맞은 느낌이긴 한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 생각하고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한 번만 딱 보고서는 끝낼 생각이 아니었고 여러 번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뭐 어찌 보면 네, 친구가 말한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책 1권을 1회독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감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읽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지식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딱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내가 이제는 좀 더 개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특정 주기로 계속 찾게 될 책이 아닌가 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거는 객체지향 부분이었어요. 1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뭐 왜 나왔는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거든요. 이제야 좀 객체지향에 대해서 내가 좀 알게 된 것 같다. 특히나 객체지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다형성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이 제가 특히나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. 기능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 개념이 왜 필요한 것이며 얘를 어떨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 자체가 되게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속이라든지 제어자, 예외 처리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서야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책을 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요. 저처럼 응용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에 대한 어떤 갈증을 느껴가지고 돌아가서 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, 제가 새롭게 개발에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